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단 소분류 형태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니까 69개 업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계획기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사업장, 할당 대상 업체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무상 할당 부분이고요. 일단 업체별 할당량의 10%를 유상 할당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부분은 뭐 아직 그 협의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 설정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법률상에 유상할당이 원칙입니다. 유상할당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100% 무상할당할 수 있어라고 이제 법률상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게 무역집약하고 비용 발생도를 곱한 값이 0.2%, 그러니까 0.002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그리고 지자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전자까지만 그 100% 무상할당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배출권 총수량은 배출용 총량하고 예비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배출용 총량은 이제 사전 할당량하고 기타 용도 예비분 이제 배출용 총량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른 예비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걸 다 합쳐서 이제 배출권 총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 이거 외에도 시장 조성 유동성 관리 예비분이 이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출용 총량이고요. 배출용 총량은 5년 동안 약 30억 톤 정도로 이제 잡았습니다. 전환 외 부분이 약 18억 톤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21년, 25년간 이제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목표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그 각 부문별로 국가 배출량 중에 우리 할당 대상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 할당량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배출용 총량이 사전 할당량하고 기타 용도 예비분 합친 값이기 때문에 총량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만큼 빼서 이제 사전 할당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표이고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총 수량은 한 31억 톤 정도가 되고, 시장 안정화치는 이제 1,400만 톤,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가 2,0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표기가 별도로 될 겁니다. 전환 부분에서도 이제 부문이 이제 세부 부문이 구분이 될 건데,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21년, 22년, 23년도는 이제 유사하게 동일하게 가고, 24년, 25년은 요거보다 약간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것은 로드맵이 이제 3년 평균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1, 22, 23년도하고 24, 25년도가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예비분 산정입니다. 예비분은 기타 용도 예비분과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 그리고 시장 조성 유동성 예비분,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기타 용도 예비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진입자 또는 뭐 신설, 증설, 그리고 또는 이제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한 활동에 대해서 추가 할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 할당을 하고 할당 취소됐을 때 그 예비분이, 그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사실상 주머니 같은 게 기타 용도 예비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은 뭐 국가 목표 달성한 국가 목표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상 이제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에 공급하는 그런 기준은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 유동성 관리 예비분은 사실 이제 제3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3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배출권을 뭐 구입하든지 해서 이제 쥐고 있는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좀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예비분을 이제 추가로 유동성 저해를 막기 위해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이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이 이제 확정이 돼야 이제 개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전환이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분은 뭐 배분하는 방법은 할당 대상
업체하고 이제 시장 조성자의 계정으로 이렇게 이전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이제 추가 할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리고 자녀분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2차 계획 기간의 자녀분 처리에 대해서는 할당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계획 기간에도 자녀 예비분 다 폐기를 하는데, 기타 용도 예비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용 총량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이걸 이월할지 뭐 폐기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산정한 대상은 뭐 다음과 같고요. 뭐 직접 간접 모두 이제 계산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 CDM 사업이나 이런 물질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제외하려면은 할당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M이고요. BM은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제품 BM하고 연료 BM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제품 BM에서는 이 석유화학, 철강, 건물이 이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유 업종의 수소 제조 시설, 촉매 제조 시설, 시멘트 업종의 회색 클링커 생산 시설, 이게 공정 배출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3차 계획 기간의 BM 할당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지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고정연소 시설에 대해서 연료 BM을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M 개수는 일단 뭐 평균 배출 효율 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환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량 산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인정량, 그러니까 활동량하고 이제 비행 개수 곱한 값에 조정 개수가 포함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BM, 어떤 사업장은 일부가 이제 BM이고 일부가 이제 GF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런 거는 각각 사업장으로 보겠다, 그래서 계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차 계획 기간에서 이제 신규로 BM이 적용되는 업종들,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뭐 맥스 BM GF,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BM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또 GF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그 중에 큰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3차 계획 기간에 신규로 들어온 업종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할당량이 많이 잡아먹어서 사실 다른 업체들이 좀 할당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M으로 열심히 노력한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약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GF고요. GF는 뭐 BM 외의 부분들이고요. 배출량, 인정량이죠. 인정량의 조정계수 곱한 형태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석회 생산 공정, 그리고 반도체, 광전지, 디스플레이 생산, 불소개 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시설의 경우는 2차 계획 기간에는 이게 별도 업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업종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신 것과 같이 산업 부분에 옛날에는 주요 업종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한 개의 산업 부분으로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업종 구분 되어 있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할당 개수라는 걸 반영을 해서 뭐 그 감축 여력에 따라서 이 시청량에 따라 감축 여력에 따라서 할당량이 좀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추가 할당이고요. 추가 할당은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큰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거, 이건 뭐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신설되거나 사업장 내에 시설의 신증설, 이런 걸로 인해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 할당 사유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에 담길 겁니다. 할당 취소도 동일하고요. 이제 보고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됐고요. 그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권으로 할당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일부 또는 이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시설 이렇게 가동정지 중지 폐쇄 이런 것이 돼서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 정산할 수 있는 양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과 다른 경우나 아니면 할당 대상 업체 지정이 취소돼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제 법률상 지정 취소가 없었습니다. 이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할당 취소가 되겠습니다. 2월이고요. 2월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계획기간 내에 2월, 그러니까 이행년도 간의 2월, 그리고 계획기간 간의 2월에 대해서 일부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행년도 간의 2월은 1차 이행년도에서 2차 이행년도로, 또는 2차 이행년도에서 3차 이행년도로 가는 경우에는 순매도량의 한 2배, 그리고 3차 이행년도에서 4차 이행년도, 4차 이행년도에서 5차 이행년도로 가는 경우는 순매도량과 동일 수량만큼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기간과는 우리 3차 계획기간 전체 연평균 순매도량 기준만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거 이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한 2월 제한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 할당 대상 업체 외, 그러니까 제3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할당 계획안 본 보고서 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3자에 대해서는 2월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유 기준, 보유 제한을 이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은 뭐 똑같습니다. 이행년도 일부 차입이 가능하고 당초 할당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세고요. 일단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교토 프로토콜 체계에서 이제 CDM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일명 SDM 사업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그 교토 프로토콜에 있는 CDM 사업을 아예 없애고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전환시켜서 갈 건지, 또는 SDM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리 협정에 따른 이런 감축 기제가 이제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감축 사업에 대해서 외부 사업으로 인정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C 인정하는 것은 외부 사업 승인일, 그리고 CDM 등록일 이후에 감축된 감축량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축량이 발생된 연도부터 2년 이내 신청을 하시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OC가 이제 KCU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배출권 정산할 때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21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3차 계획기간 이전에 인증됐던 KOC에 대해서는 22년 말까지 KCU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 1월 이후, 그러니까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KOC 인증분에 대해서는 인증일로부터 2년 내에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년도에 제출하는 배출권 중에 상세 배출권의 비율이 제한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까지 인정을 할 예정이고, 외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제 50%, 이것의 50%가 적용되겠습니다. 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총 너무 긴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당위원회, 녹색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죠.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이제 심의를 거쳐서 9월 말까지 확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부분에서 아직 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력 시장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좀 정리가 되어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별 할당도 가급적이면 금년 내 이의 신청까지, 이의 신청 기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차 계획 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또는 배출효용 총량이 너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로드맵상에 규정되어 있는 감축 수준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각 업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균등하게 원칙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환 부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환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권 구매 수요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른 부문에서도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을 되고 이랬었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반영돼서 3차 계획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감축이 일어나면서 그 감축의 효과가 감축 압력에 대한 완화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할당 계획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이제 14시 35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저희는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